되게 뻑큐 같다. 뻑큐. 잡소리 좀 했고요. 자, 진행해 봅시다. 자, 아마 다음 주 정도면 거의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하고 힘내시고. 자, 그리고 수요일에는 수능 특강 들고 오셔야 됩니다. 수능 특강 없으신 분들은 빨리 구비해 주시고요. 다 있죠? 없는 사람 있어요? 저 없어요. 빨리 구비할게요. 내가 없어요. 아, 사이트 안 떠. 아, 사기 싫어. 아, 왜 싫어. 지금 PDF로 해서 없죠? 어? PDF로 해서 없죠? 아, 책으로 해 그냥. 그래요? 아니, 품 안 샀는데. 이 씨발새끼 저 새끼 진짜 수학은 드럽게도 안 해요 진짜 저 씨. 아니, 뺨때기를 후려쳐 갈겨버려야 돼. PDF 내서 써가지고. 있어? 네, 스톱. 나 줘. 보내드릴게요. 나 보내줘. 파일 이렇게 다시 뒤져보 드릴게요. 아, 그 준비도 안 해놓고 그냥 다운을 받아놨다? 네. 없기만 해라. 네. 네. 그대로 너도 휴지통에 던져버린다 내가. 네. 자, 오늘 책 페이지 320쪽. 이 책이 오늘도 320쪽에 왔네요. 이 책도 거의 끝나갑니다. 자, 일단 보면요. 자, 우리 정규분포 얘기하고 있었죠. 자, 정규분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프 유형. 그다음 두 번째로 표준화하는 유형. 아니, 추워요? 켜드려? 아니, 늦었어. 네, 지금 켜봤자 도움이 안 됩니다. 아, 그 저거 키기가 무서운 게 내가 저거를 킨 적이 없는데 누가 켜놨더라고. 그래서 월요일까지 켜있더라고요.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난 저게 켜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시겁을 해가지고 내가 코드를 뽑아버렸어요. 놀래가지고. 네, 다행히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실장님에게도 안 들키고 원장님에게도 안 들켰습니다. 네. 아무리 내 부모님이어도 잔소리 듣는 거는 듣기 싫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좀 그러면 안 되는 좀 싸웁니다. 내가 있냐고 이러면서 좀 싸워요. 네. 부모님이 원래 그렇죠. 이제 오늘도 이제 뭔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이제 반항을 하죠. 아 뭐? 네, 나 똑같은 자식이에요. 나이 먹어도 똑같아요. 뭐 나이 먹으면은 뭐 그럴 것 같죠? 예, 똑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잡소리를 하면서 시작해 봅시다. 응? 잘 보내놓으세요. 화통 보냈다고 했었죠? 그 번호 때가. 살벌하게 많던데 쓰느라 고생 좀 했겠다. 500번부터 쌓여가지고. 자, 정면포. 자, 우리 정면포에서 그거 혹시 본인이 지금 성적표 갖고 있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혹시 본인 성적표 까줄 사람 있나요? 리로스쿨 본인이 까줄 사람? 아이, 뭐 누가 하고 싶겠어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너네 등급 컷 있잖아요. 등급 컷 계산하는 거. 학교에서 얘기해주기 전까지는 본인이 등급 컷을 계산할 알 수가 없잖아요. 학교에서 얘기해줘야 알잖아. 그래서 그것만 이제 오매불만 기다리잖아요. 뭐 어떤 친구는 안 기다리는 친구 있겠죠. 내 성적이 까발리고 싶지 않다. 근데 이제 그 등급컷 계산을 사실 학교에서 알려주기 전에 오차는 있긴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계산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보면 좋은데 혹시 성적표 치면 나오나? 성적표 치면 나오나? 오케이. 너네 거 안 까발릴게요. 자, 한번 봐봅시다. 자, 이렇게 기출문제가 아니고. 자, 모의고사를 보고 등급 컷을 보면 여기 나오죠. 안 나오네요. 평균하고 표준 편차 where? 이름 fuck. 자, 풀 서비스를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대로 가볼까요? 대충 아무거나. 나를 열받게 하네? 원래 나오는데? 안 나오네? 아니야, 나올 거야. 잠깐만 더 찾아볼게. 안 나와.
여기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 보면은 자, 수학 보자. 이거 언제냐? 고2 거래요. 고2 거. 고2 12월. 작년 12월이네요. 너네 작년에 11월에 봤던 거. 와, 수학 1급 88점이래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적혀 있는 거 확인되죠? 지금 보면은 표준 편차가 24.58. 자, 국어 보면 24.19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근데 평균이 뒤따 놨죠. 국어는 51점이에요. 51점. 아무튼 자, 요거 서울 과기대가 여기 왜 나오니? 깜짝이야. 여기 내가 요거 눌렀구나. 나 항상 궁금해. 이분은 도대체 얼마 받고 모델을 하실까? 항상 궁금합니다. 이 학교 학생일까? 맞겠지? 이런 생각 안 해보니? 그래? 아무튼 자, 여기 평균, 표준 편차 적혀 있죠. 자, 이걸로 한번 등급 컷을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빨리 외워. 38, 25로 하자. 38, 25. 오차가 좀 클 거야. 아무튼 38, 25 좀 외워줘. 자, 다시 돌아옵시다. 평균 몇이었죠? 30. 왜 그래 얘들아? 38. 표준 편차 몇이었어? 25. 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만들 수 있겠지. 그럼 우리가 이거 가지고 등급컷 계산이 가능합니다. 일단 우리가 뭘 할 거냐면 확률을 구할 거예요. 너네가 흔히 1등급이라고 말하는 1등급이라는 게 4%를 의미하지. 4%. 그럼 내가 1등급이 됐다라는 것은 그 4% 이내에 들었다는 거지. 4%가 됐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그 4%라는 거를 확률로 얘기하면은 100분의 4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수학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점수, 몇 점인지 몰라? 그 몇 점보다 이상이 있어. 그럼 이게 1등급 컷 점수라고 치자. 그럼 예를 들어 아까 1등급 컷이 88점이었잖아. 그럼 내 점수가 88점 이상이 나와. 그럼 나는 몇 등급인 거야? 1등급인 거겠지? 근데 그 1등급이 들 확률이 결국 4% 이내에 드는 거잖아. 그러면은 내가 이 점수를 넘었어. 그럼 1등급이 됐어. 그럼 그 확률은 0.04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셈마 이해됐을까요? 그러면요, 이거를 표준화를 해볼게요. 그럼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눈 게 0.04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우리 확인 좀 해보자. 너네가 이거를 그래프를 그렸을 때 표준화를 시키면 평균이 0 되는 거잖아요. 그럼 0.04가 나오려면 이 친구는 왼편에 있어야 될까? 오른편에 있어야 될까? 왼편에 있으면 이만큼인 거잖아. 이거 이상인 거니까. 그럼 이게 0.5보다 크잖아. 근데 저기 지금 0.04라고 해놨으니까 왼편에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거 아니야. 여기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만큼이 지금 0.04인 거야. 자, 여기까지 셈마 이해돼? 이거 너네 실제로 유형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몇이 되겠어요? 0.46이 되겠죠? 이게 0.5니까. 그럼 0부터 여기까지, 즉 얘까지가 0.46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우리 자 0.46 이제 또 까먹지 마시고요. 맨 뒤로 갑시다. 자, 이제 여기서 0.46을 찾을 겁니다. 0.46에서 가장 큰 사치를 봅시다. 얘를 하면 됩니다. 그치? 그럼 얘를 보면은 어디냐? 얘죠? 얘를 보면은 이쪽으로 가면은 1.7이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0.05죠? 보이니? 1.75인 거지. 그럼 다시 이게 뭐야? 0부터 1.75 사이면은 아까 그 0.04가 나오는 거지. 0.46이 나오는 거지. 다시 돌아갈게. 되게 재밌는데. 나만 재밌네.
다시 아까 몇이었니? 여기가 1.75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 값이 1.75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K는 뭐예요? K는 이제 1.75에다가 25 곱해주고 38 더해주면 나오겠죠.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자, 계산기 두들길게요. 계산기 어디 있을까요? 아까 뭐였죠? 1.75에다 몇 곱하자 했죠? 25. 아니. 25? 더하기 38. 81.75 나오죠. 아까 1컷 몇이었죠? 88이었죠. 오차가 좀 있죠. 왜냐면 아까 다 올림하고 내림하고 이랬으니까. 근데 그 소수점까지 정확히 반영하잖아요. 그럼 88에 굉장히 근접한 숫자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가지고 너네가 실제로 등급 컷을 정확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왜냐면 소수점을 다 반영해도, 소수점을 반영을 다 해도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소수점이 두 자리에서 끝날 거란 보장이 없잖아.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자리 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생략되고 이제 너네 성적표에 적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차는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그래도 언저리는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산이 이제 우리가 배웠던 정규 분포를 가지고 실제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통계가 정말로 너네가 항상 의문 드는 거. 내가 도대체 이걸 배워가지고 도대체 실생활에 어디다 써먹을 수 있는데, 요거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할 수 있어 라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또 싹퉁바가지 없이 나는 그냥 기다릴래요. 제가 괜히 어설프게 등급컷 계산했다가 괜히 희망회로 돌리면 어떡해요? 그러시 할 말 없죠. 그리고 쌤 제가 계산을 왜 해요? GPT가 해줄 텐데. 한번 물어볼까요? GPT한테. 내가 너네 공부 그 재미도 없는 거 흥미 어떻게든 일으키려고 별의별 짓거리 다 하는 거야. 무엇을 돌아드릴까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뭐야 갑자기 바뀌었어. 평균이 아까 정확히 몇이었는지 기억 못하죠? 뭐 다 달라. 30 맞아? 38이었어 아까? 근데 내가 35로 계산했다고 평균을? 38로 했어요? 나 38로 했어? 38점 몇이라고? 17이고 표준 편차가 24.58? 28.58이야. 웃어줘야지. 1등급 컷 계산조. 이렇게 딱 치잖아? 야 뭐하니? 이걸 자, 보통 한국 시험에서 1등급 상위 이거 됐고요. 이 스케 틀려. 자 이렇게 오차가 많습니다. 왜? 소수점 때문에. 소수점 뒷자리 때문에 오차가 좀 굉장히 많죠. 아까 계산했던 게 거의 정확했네요. 네. 내일 컷이 88이라고 합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튼 한번 쌤이 이제 저번 주에 이런 식으로 예를 든 적이 있었죠. 나도 한번 등급 계산했다가 등급 컷이 100점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다. 네. 오차가 좀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산했을 수 있다. 이제 그래서 그거를 실제 유형으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봐보자. 자, 어느 대학 4차 산업학과라는 게 있어요? 4차 산업학과가 뭐야? AI? 그럼 이거 되게 오래된 책인데 벌써부터 여기서 AI 이러고 있어요. 자, 몇 명 모집한대요? 20명 모집한대요. 많이 모집하네요. 근데 몇 명이 지원했대요? 1000명이 지원했대요. 너네 현재 미래입니다. 자, 경쟁률 몇 대 몇입니까? 50대 1이죠. 뻥이에요. 이 정도 아니에요. 네, 너네 실제 경쟁률 대학 보면요. 한 수시 기준 대략적으로 10대 1 이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나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진짜로 많은 게 이제 논술. 특히 의대. 의대는 1000대 1 막 이래요. 진짜로. 수시도 그렇다. 그냥 내신이나 이런 걸로 이제 실제로 너네가 의대 지원할 사람은 없지만 의대를 지원한다고 쳤을 때 거기 경쟁률 진짜 살벌합니다. 몇백 대 1은 기본이에요. 몇십 대 1은 없어요. 다 100대 넘어갑니다. 되게 빡세요. 근데 너네가 지원하는 과는 웬만하면은
20까지는 안 가요. 20까지는 안 가고 한 15? 10?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있어요. 근데 인기과, 엄청 인기 많은 과는 아니면 많이 뽑는 과 있죠. 뭐 예를 들어 경영학과, 뭐 경제학과, 또 뭐 있냐 뭐 전자공학과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좀 많이 늘어나요. 왜냐면 일단 많이 뽑으니까 밑져야 본전이라 해서 지원하는 애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막 2바퀴, 3바퀴 돌아요. 그러니까 뭐 예비 번호가 200번까지도 가고 막 이래요. 진짜로 실제로.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아무튼 자, 얘는 50대 1인데 자, 응시생 1000명에 대해서요. 성적 분포로 1000명이니까 정확히 계산이 된 겁니다. 지금. 정확히 평균이 70점이고요. 표준 편차가 8점이래요. 와, 아까 우리 수능 직접 해봤는데 어땠어? 야, 말이 안 맞죠 지금? 표준 편차 뒤따 높았잖아요. 이건 여기는 표준 편차 뒤따 낮죠. 아, 끼리끼리 싸우는 거죠. 표준 편차가 작다는 것은 이게 뭐야? 지들끼리 많이 뭉쳐 있다는 거잖아. 어떠한 점수를 기준으로 평균으로부터 많이 몰려 있는 거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딱 알면은 너네 평상시 생활할 때 이런 거 알면 좀 아는 척하고 막 좋잖아. 야, 표준 편차가 되게 낮다. 야, 경쟁률 되게 빡세겠는데. 야, 여기 표준 편차가 되게 높네. 허수들이 되게 많아. 이 허수충 새끼들 막 이러면서. 라고 하지만 대학교에서 안 알려주죠. 자, 합격하기 위한 무슨 점수 찾고 싶대요? 최저 점수 찾고 싶대요. 자, 그러면은 봐봐. 생각을 아까 우리 1등급 한 거 할 때 어떻게 계산했었어? 내가 이 점수를 넣으면 1등급이다 라는 걸 확률식으로 만들었었죠.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보면은 아이고 이것도 안 했네. 너무 신나서 설명하느라고. 자, 여기서 확률 변수는 뭡니까? 확률 변수. 그 생각 까먹었어요. 자, 저번 주에 뭐라 했었냐면요. 평균 표준 편차 앞에 있는 은은이가 뭐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성적 분포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딱 동그라미 쳐놓고 x 해놓고 어떻게 하자고 똑같이 풀자 했잖아. 성적만 써 그냥 x라고 하고 n 깔고 70,8의 제곱이라고 하자고 했잖아. 쌤하고 지금 10문제를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나는 합격을 하고 싶은 최저 점수를 찾아야 돼요. 그럼 점수니까 여기 x 말하는 거죠, x. 그럼 내가 합격을 해야 돼. 최저 점수, 그럼 최저 점수보다 어때야 돼? 이상이어야겠죠? 최저 점수 모르니까 K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럼 내가 이걸 넘었어. 그럼 합격하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합격할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죠? 합격할 확률은 1000명 중에서 몇 등 안에 드는 거야? 아까 20명이었던데? 20등 안에 드는 거지? 그럼 내가 합격할 확률이 뭐겠어요? 1000분의 20이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쌤 많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0.002 맞죠? 얘하고 뭔 소리야? 0.0이죠? 이렇게 적어 두시고, 자, 그럼 얘를 표준화하면 되겠지? 표준화하자고. 그럼 Z 깔고 K 빼기 70하고 8로 나누고 이게 0.02인 거야. 그러면 아직 너네가 서투른 관계로 그래프를 그려보자고. 그럼 여기 0 깔고 0.0이니까 오른편에 있어야겠죠? 그치? 그럼 이게 0.02인 거야. 그럼 우리는 0.48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치? 은지야 보이니? 안 보여? 보이니? 이제 보여? 자, 그럼 0.48 오른쪽 표에 몇이라고 돼 있어요? 2라고 돼 있나요? 0.48 우리 시력 검사잖아요. 이거 안 보이면 바로 빨리 안경 맞춰요 다시. 라식을 하든가. 네, 시력 검사. 네, 여기 2면 되는 거예요? 왜 애들 반응이 왜 이래? 여기 2 있잖아. 여기 있잖아. 그러면 뭐다? 얘가 2면 되는 거겠지? 그럼 2면 되니까 뭐야? 8 곱해주고 70 넘기면 되겠죠? 그럼 86점 확인되나요? 그래서 86점을
받으면 나는 합격을 하는 겁니다. 나만 너무 심났나? 너 잘 이해 안 되니 혹시? 별 이해 안 되니 혹시? 잘 됐니? 그러니까 한번 본인 성적표 가지고 진짜 딱 한 번만 해봐. 그 한번 1등급 컷이든 2등급 컷이든 한 번만 계산해봐. 그 진짜 그 이해되는 게 다르다니까? 해보는 건 안 해보는 건 달라 얘들아. 진짜로. 그럼 이런 문제 나오면 절대 안 틀리는 거야. 왜냐면은 이제 본인 거를 직접 해봤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무슨 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이해를 하거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식복습하면 도움 안 돼. 한번 해봐. 재밌잖아. 인생 재밌게 살아야지. 개새끼들 씨. 기침 맞춰하고 씨. 저 새끼야. 미안해. 장난이야. 장난. 상처받지 말고 미안해. 머리 잘라. 파마할 거면 머리 밀고 파마해. 에? 자, 13번 볼게요. 자, 아마 마지막 내용일 겁니다. 정규분포. 자, 보면은 자, 확률변수 x 대놓고 나와 있고요. 자, 평균 20, 표준편차 4인, 정규분포 따른데요. 자, 그리고 fk가 다음과 같이 돼 있을 때 자, 옳은 거 찾으라고 했습니다. FK에 대해서 옳은 거 찾으라고 돼 있어요. 다시 FK씩 쳐다보시고, FK씩 쳐다보시고, FK씩 쳐다보시고, 쳐다보시고, 쳐다봤죠? 자, 봅시다. 자, 기억. F12랑 F36이 서로 같네요. 자, 그럼 F12를 먼저 계산해 봅시다. K에다가 몇 대입하라는 겁니까? 당연하게도 12를 대입하라는 소리죠. 여기 K, 여기 K, 여기 K 있잖아요. 그럼 12를 대입하면요 4 이상 12 이하인 거 확인될까요? 그 다음에 36도 어때요? 해보시면요 28 이상 그 다음에 36 이하 이렇게 되겠죠? 이 둘이 같은지 알아보라는 거지 지금. 그치?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돼. 쫄지 말고. 그래프 문제야 이건. 그럼 여기 0 깔고 자 평균이 20이라고 했죠? 0을 깔면 안 되겠네요. 20을 깔아야겠죠? 그럼 4랑 12는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확인합시다. 여기 몇 칸 차이 납니까? 8칸 차이 나는 거 확인되죠? 자, 그럼 28부터 36까지니까요. 자, 오른편에도 체크를 해봅시다. 그럼 28에 36 이만큼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8칸, 여기 8칸 똑같죠? 자, 따지고 보면 여기도 16칸, 여기 16칸 똑같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대칭성에 의해서 기억이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참고로 이거 하나만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너네 K-8에서 K라고 돼 있죠? 그러면요, 이 길이, 얘네 길이 찾은 몇이에요? 두 범위의 길이. 8인 거 확인됩니까? 네, 그래서 길이가 8로 일정합니다. 이런 것도 하나씩 봐두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확통에서 쓰는 게 아니라 너네 수원수투에서 다 쓰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범위가 미지수 범위로 나와 있을 때는요. KK 똑같을 때는 이렇게 길이가 일정하게 8로 유지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길이 8이고 여기도 길이 8인 거 확인할 수 있잖아. 길이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요 정도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너네 내신이나 수능에선 중요한 게 이 니은입니다. 이 니은인데 자 뭐냐면 FK는 24일 때 최대값을 갖냐라고 지금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얘가 최대값을 갖는다는 것은 다시 쌤이 뭐라고 했어? 아까 길이가 8로 일정하다고 했지. 그럼 봐봐. 자, 니은에서 여기를 20이라고 했을 때 아까 여건 체크하지 마요. 왜 이렇게 두꺼워?
이 길이를 8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길이에 대한 확률을 찾게 되면은 요 면적이겠죠. 근데 우리가 k 값이 바뀌면 이 길이, 이 팔자리 길이가 움직이겠지. k가 바뀌면. k 값에 따라서. 그럼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이 면적보다 크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k 이 선을 움직이면 만들 수가 있죠. 한 이 정도만 가도 면적 이만큼으로 늘어나잖아요. 그치? 근데 이 면적을 우리가 계속 키우고 싶으면 쌤이 지금 이거 면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면적이 곧 확률 값이에요. 그 면적을 늘리고 싶으면은 가운데로 쏠릴수록 좋은 거 이해돼요? 왜냐면 가운데가 높잖아요, 여기가. 그치? 그러면 얘가 최대가 될 때가 언제인 거냐면 딱 가운데로 최대한 몰렸을 때야. 좀 더 딥하게 얘기하면은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서로 이렇게 최대한 많이 먹었을 때가 클 때인 거 아니에요? 이때가 가장 크겠죠.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 길이가 8이지. 이 20을 기준으로 이렇게 서로 대칭된 길이를 가져갈 때. 그러니까 가운데로 쏠릴수록 많을수록 좋은 거야. 가운데로 쏠릴수록. 그럼 그때 가장 최대는 이 8이 서로 이렇게 4씩 나눠 가져가지고 가운데로 쏠려 있을 때가 가장 큽니다. 봐봐. 바로 비교해 줄게. 당장 여기서 아주 살짝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면적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훅 떨어지잖아. 그럼 얘 값은 더 이 빨간색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가운데로 쏠릴수록 좋은 거야. 가운데로 쏠릴수록. 이건 실제로 수능이나 내신에서 많이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가운데로 쏠릴수록 큰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길이가 8이었지. 사이좋게 4씩 나눠 가지겠지. 아차, 그리고 필기할 거면은 요거 필기하시면 됩니다. 요거 필기하시면 돼요. 요거. 그럼 8이니까 4씩 사이좋게 서로 나눠 가지게 되면은 16, 24 이렇게 되는 거 확인되죠? 여기까지 필기해 두시고요. 그리고 따로 적어 둡시다. 가운데로 몰릴수록 P값은 커진다. 아우, 글씨 졸라게 못 쓰네 진짜. 가운데로 몰릴수록 이 확률 P값은 커집니다. 자, 그 16에서 24일 때가 가장 큰 거죠. 그럼 16에서 24 범위를 만들려면은 K가 몇이면 되겠어요? 16에서 24 만들려면 K가 24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이 맞다라는 게 밝혀지게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디귿 볼게요. 이제 FK랑 F24 빼기 K가 서로 같다라고 돼 있죠. 자, 일단은 야야야 이 식을 보고 너네들이 아셔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제이야. K는 드디어 나왔네요. 이게 K는 12대칭식입니다. 자, 너네 이 개념 한번 얘기했었죠. fm-x는 fm 플러스 x라고 했을 때 이게 x는 m대칭이었죠. 근데 요거를 변형시키게 되면요, fx는 f2m-x라고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둘 다 똑같은 뜻으로서 x는 m대칭 이라고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필기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귿은 별로 너네들한테 영향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디귿은 이렇게만 정리하고 넘기겠습니다. 전혀 도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뭐 굳이 풀고 싶으시면요, 저 FK 나와 있고 F24-K 있죠?
네, 거기 대입해가지고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별로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이건. 심심하면 여기 읽으시고요. 별로 도움 안 돼요, 이거. 됐고요. 여기 볼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볼 필요 없습니다. 볼 필요 없어요. 네, 다 버려버리세요. 필요 없습니다. 제일 좋죠, 이런 게. 자, 그리고 정규분포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내용이 이제 제목이 보면은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쌤이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들으세요. 이거를 안다고 너네 그 뭐 수학적인 뭐 어쩌고 저쩌고가 막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늘지 않습니다. 별로 도움 안 돼요. 네, 그냥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자, 뭐냐면요. 우리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둘 다 배웠잖아요. 새로운 개념은 없습니다. 근데 이항분포가 너네 무슨 확률 변수에서 쓰는 거였죠? 이항분포가? 이산확률 변수에서 썼었죠. 너네 이항분포 해가지고 그래프 그려서 풀었어요?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표 그릴 수 있는 거였잖아요. 이게 셀 수 있는 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100번 했다, N번 했다 뭐 이런 거다 보니까. 근데 정규분포는 연속확률 변수에서 쓰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대놓고 그래프 그리면서 우리가 풀었잖아. 이렇듯 이항분포는 셀 수 있는 변수에서 다루는 거고 정규분포는 셀 수 없는 것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개념 자체가 서로 반대되는 거거든요. 그 상황 자체가. 근데 관계를 보겠다는 건 뭐냐면 둘이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둘이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을 때가 있어. 정확히 뭐냐면 이항분포를 변형을 시켜서 정규분포로 볼 수가 있어. 근데 사실 그게 말이 안 되거든. 이항분포는 셀 수 있는 것만 다루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 1부터 100이라고 하면 이항분포는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100까지만 다룬단 말이야. 근데 정규분포는 1에서 100 사이면은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실수를 다룬다는 거야. 그럼 뭐 따지고 보면은 정규분포가 좀 엄청나게 더 세심한 친구 아니야? 세심하다 안 세심하다라고 따지게 되면 그럼 이항분포는 뭐야?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거잖아. 1, 2, 3, 4 이렇게 숭숭 뚫려 있는 거잖아. 그럼 그 이항분포를 가지고 그 세심한, 덜 세심한 애 가지고 세심한 애를 보기가 안 되겠지. 1부터 100 사이인데 거기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봐야 되는 건데 이항분포는 띄엄띄엄 보는 거니까. 근데 1부터 100이 아니라 1부터 만 1부터 10만 1부터 1조 이런 식으로 그 시행 횟수를 엄청나게 많이 늘리는 거야.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근사적으로 대충 대략적으로라는 뜻이야. 대략적으로 정규 분포처럼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항 분포를 가지고 정규 분포를 못 봐요. 근데 그 시행 횟수가 굉장히 많아. 충분히 커. 시행 횟수가. 그러면 그거를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처럼 즉 연속 확률 변수로 바꿔서 풀어도 괜찮아가 이제 여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용 보면은 써 있어요.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이 시행 횟수가 굉장히 커, 충분히 커. 그럼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원래는 안 돼. 근데 쌤이 이걸 알아도 쓸데기 없다라고 얘기한 게 너네가 문제를 풀 때 이항분포가 나왔어. 근데 갑자기 문제 끝에 표준화 물어봐. 그럼 그건 정규분포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겠지. 야, 그럼 당근바 따로 이항분포 가지고 정규분포 만들란 소리인 거 아니야? 문제 자체는 애초에 세팅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실전으로 돌아올게요. 입시 수학으로 갈게요. 뭐냐? 이항분포 가지고 정규분포 만들 수 있어요. 한 줄로 끝이. 근데 우리가 이항분포를 가지고 정규분포를 만들 거야 이제 지금부터는. 그럼 정규분포를 만들려면 필요한 게 두 가지죠.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야겠지.
근데 이항분포 가지고 평균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었잖아. MP. 표준 편차 구할 수 있지. 루트 MP 1-P. 이렇게 구할 수 있었죠.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항분포를 가지고 정기분포를 요딴 식으로 만들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습니까? 뭐 충분히 크므로 이런 말 필요 없습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문제 배경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요. 문제 스타트는 이항분포로 출발해요. 이항분포에 대한 설명을 줍니다. 근데 문제 끝에 표준화라고 나옵니다. 그게 이항분포에서 정기분포로 바꿔서 푸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바로 봐볼게요. 심심하면 읽으시고요. 바로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확률질량 함수가 나와요. 확률질량 함수가 나왔다는 건 이산확률 변수로 다루겠다는 거잖아. 자, 근데 지금 확률질량 함수가 다음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이항분포의 확률질량 함수였죠. 이항분포는 독립을 다루는 거였고 확률질량 함수는 독립시행의 확률식을 따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보고 이항분포로 정리할 수가 있지. 몇 콤마 몇이죠? 100 콤마 5분의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보니까 어때요? 이거의 값을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가지고 구하래요. 표준 정규 분포를 가지고 구하래요. 그럼 뭐예요? 표준화를 시켜야 된다는 소리인 거죠. 근데 표준화는요 정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규분포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정규분포가 없잖아. 얘 가지고 만들라는 소리인 거야.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근사적 이런 말 필요 없어. 어차피 우린 정규분포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쌤이 말했던 거는 그냥 가볍게 그냥 그런 의도다 정도만 그냥 이해해 주시고 정규분포를 만들면 되겠구나로 다가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MP니까 뭐예요? 20이 나오겠죠 바로? 그럼 20이 나올 거고 자 분산 구할 거면은 MP 1-P였는데 MP가 20이었고 1-P가 5분의 4가 될 것이니 딱 그냥 5분의 4 곱하면 되는 거죠? 5분의 4 곱하면 16이지 16은 4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20,4의 제곱이라고 만들면 되는 거겠네. 그치? 그럼 뭐냐? 표준하면 끝이다. 그럼 표준하자. 그럼 20 빼고 4로 나누면 되니까 2 이상이 나옵니다. 자, 한 번만 이제 연습해 봅시다. 자, 머릿속에 그림 그리시고요. 이거 그리시고요, 머릿속에. 가운데 0이죠? 좀 그래요? 이렇게 할게요. 자, 가운데 0이죠? 그리고 2 이상이죠? 그럼 2 이상을 구하려면은 0.5에서 0부터 2까지를 빼면 되겠죠.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안 돼요? 그럼 밑에 그림 보세요. 설마 안 나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네. 0.5에서 0부터 2까지를 빼면 되겠죠. 머릿속에서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0.5에서 자, 이 친구 빼면 되겠죠. 그래서 0.0228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뭐 라플라스 정이라고 돼 있네요. 필요 없어요. 자, 됐고요. 넘어갑시다. 범죄 되게 좋아하네. 아, 범죄하니까 또 이란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 차를 못 갖고 다니겠어. 죽었어. 차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 돼버렸는데 면허를 땄으면 안 됐어. 힘들어. 쌤 옛날에는 막 서울에서 여기까지 1시간 반 그냥 왔거든요. 지하철, 버스 타고. 네가 한번 면허 따니까 30분도 못 하겠어요. 어우, 너네 미래죠. 학교 갈 때 1시간 이내 걸리는 사람 다 한 명도 없을걸? 다 1시간 넘습니다. 인하대 가는 사람 제외하고. 인천대도 1시간 넘게 걸릴걸? 이 동네에서 인천대 가려면
깨봅니다. 확통되면 이런 그냥 주저리 말을 하고 싶어요. 그냥 듣고 흘리세요. 자, 볼게요. 자, 보면은 어느 범죄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어떤 종류의 범죄는 출소 후 재범 확률이 0.8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확률을 정해주죠. 이렇게 0.8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박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 확률입니다. 도박해서 깜빵 갔다가 다시 나와서 또 도박할 확률입니다. 그리고 마약은 한 90% 넘습니다. 출소 후 재범할 확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너네 대충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실제 데이터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하지 마시고요. 도박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그냥. 확통하면 인생을 한다니까. 수학할 때 써먹을 거 있어야지. 아무튼 자, 다시 우리 원래 수학으로 돌아갑시다. 자, 이렇게 확률을 정해주죠. 자, 오랜만에 하니까 다시 체크할게요. 자, 확률을 정해줍니다. 확률을 정해줌. 독립임. 웃음 표시까지. 확률을 이렇게 정해주잖아요. 네, 그럼 독립이라는 배경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별이가 이제 마약을 했어요. 그리고 깜빡 갔다가 나왔어요. 그럼 다시 마약을 할 확률이 별이가 0.8인 거예요. 80%인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뒤에 제이도 마약을 하고 깜빡 갔다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별이가 깜빵 들어갔다 해서 나도 걸리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나도 다시 이제 마약이라고 하니까 너무 무섭다. 그냥 범죄를 다시 저지를 확률이 똑같이 0.8로 일정하다는 겁니다. 네, 그 뜻이니까 이게 확률을 정해줬다는 것은 누구한테 영향을 받지 않고 본인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라고 생각해서 독립이라는 내용을 좀 담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위험한 발언을 좀 많이 해서 좀 사려야겠습니다, 이제. 자, 그럼 왜 범죄자가 나오냐고. 자, 400명 중에서요. 출소 후에 같은 범죄를 범하는 자의 수가 300명인 이상의 확률일 거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400명이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은 얘가 시행 횟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명이 출소했어요. 그럼 걔네들한테 이제 뭐라고 하죠? 추적 조사를 하는 겁니다. 다시 재범을 할까 안 할까에 대한 확률을 400명한테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거를 이항분포로서 400, 자, 0.8이니까 5분의 4라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400명 중에서 같은 범죄를 범하는 수가 300명 이상의 확률이라 했지. 그럼 중요한 거는 요거를 너네가 식으로 만드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x를 같은 범죄를 갑범범자라고 할게요. 네, 그 수를 이제 확률면서 x라고 잡게 된다면 그게 300명 이상일 확률을 찾는 거겠지? 이렇게 식 만들 수 있겠지? 이거는 저번 뭐 전에도 이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요 표 가지고 구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야? 정규분포를 알아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정규분포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400에다가 5분의 4를 곱하게 되면은 320이 나오고요. 자, 1-P인 5분의 1을 곱해주면 64가 나옵니다. 그래서 8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 상태에서 표준화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320 빼고 8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8분의 20까지라고 적히게 되겠지. 그러면 소수점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저거 4로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5고 마이너스 2.5가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필기해 주시고요. 필기한 사람은 머릿속에 저 범위를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가운데 0 잡아두시고 마이너스 5, 2.5 이상인 겁니다. 자, 떠올렸나요? 자, 못 떠올리게 있는 사람은 밑에 그림 보시면 되고, 자, 그럼 뭐예요? 0.5에다가 0부터 2.5를 더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2.5가 0.49라고 돼 있으니까 0.99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400명 중에서 300명이 재범을 할 확률이 99%나 되는 거예요. 세상이 무섭죠. 그러니까 애초에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개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 3번 할게요. 자, 3번도 보면요. 자, 주사위 나왔죠. 주사위 대표적인 독립이에 관련된 얘기죠. 그리고 720번이니까 n번 시행이죠. 아, 이항분포예요. 이항분포. 자, 그때 1에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그럼 우리가 이항분포를 만들 수 있겠고 720, 자, 우리가 이항분포 만들 때 여기 확률은 한 번 시행했을 때 원하는 게 나올 확률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의 눈이 나올 확률인 거지.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라 했으니까. 그럼 주사위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좀 필기를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정규분포로 만들겠죠? 그리고 이 친구를 무슨 하겠어요? 표준화를 하겠죠? 그래서 0.0228 요 값이 나오도록 유도해야 되는 거겠지? 자, 그냥 합시다.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좀 설명할 게 있네요. 자, 그럼 얘를 정규분포를 만들게 되면요. 120, 저다가 6분의 5를 곱해주면 되니까 6분의 5를 곱하면 100이 나와서요. 10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친구를 표준화를 하겠죠. 그럼 k 빼기 120이 될 거고 15로 나누면 여기까지 만들어지게 될 건데, 자, 얘가 0.0228이 나와요. 자, 근데 뭘 설명하려고 필기 안 한다고 했다가 필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그 숫자 있잖아요. 이 숫자들이 생각보다 너네가 익숙한 숫자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0.0228이라는 이 숫자가 꽤 많이 나왔죠. 근데 저 숫자가 그거잖아. 0.5에서 뭘 빼서 나온 숫자였거든요. 0.5에서 이 친구 빼면 나오죠. 이 친구 빼면. 그러면은 여기 2여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이하여야 돼. 이하여야 돼. 그럼 이하이려면 이 친구가 오른쪽에 있어야 될까? 왼쪽에 있어야 될까? 왼쪽에 있어야 돼요. 이하니까 오른쪽에 있으면 이만큼 가져가면 0.5보다 커지잖아. 그치? 그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그럼 뭐야? 여기가 저기 아까 2랑 관련된 거였잖아. 2랑 관련된 거였잖아. 그럼 여기였으면 2였겠지. 여기였으면 뭐겠어? 마이너스 2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이너스 2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에 대한 좀 감각을 가져가면은 문제 풀 때 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냥 필기 좀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이거 한번 다시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얘기했어요. 생각보다 너네가 그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쓰는 숫자. 계속 공부하다 보면요. 그 1하고 2는 외워져요. 1일 때는 0.3413이고요. 2일 때는 0.477이에요. 이게 외워져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넘겨서 계산해 주시면 K는 100 나오겠죠. 그래서 K 값은 100입니다. 확인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요게 좀 난이도가 좀 높은 유형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유형인데 이것도 좀 뭔가 문제를 좀 참여한다는 생각으로 좀 이해해 주시는 게 좀 중요해요. 자, 보면은 자, 어떤 해운 회사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예약 고객 중 10명 중 8명의 비율이라고 돼 있죠. 자, 보면은 자, 10명 중 8명의 비율이라고 돼 있지. 자, 얘 멘트가 결국 뭐냐면 확률을 알려주는 거야, 확률을.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10분의 8이라는 확률을 소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얘기해 봅시다. 확률을 정해준 거죠. 비율이 결국 확률이야. 비율이 확률이야. 그럼 10분의 8이 확률인 걸 정해줬지. 근데 쌤이 아까 뭐라고 했어? 확률을 정해주면은 독립으로 보면 된다고 했었죠, 상황 자체를. 그래서 독립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돼 있냐면 10명 중 8명의 비율로 승선을 하겠대요. 승선한다는 건 배에 탄다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10명이 예약을 했어. 근데 실제로 당일에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뭐 화장실 급해가지고 했다가 버스 놓쳐가지고 배 못 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늦잠 자가지고 못 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10명 중에서 8명 비율로 승선을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너네 상식 얘기 좀 잠깐 이제 하자면은, 너네 그 비행기에서 오버부킹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제 실제로 너네가 이제 비행기나 배에 있죠. 이렇게 뭔가 승선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날짜에 맞춰서 타는 거. 그거 할 때 예를 들어 정원이 100명이면은 너네 딱 100명만 예약 안 받는 거 아세요? 120명, 130명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받아요.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말 그대로 오버했다, 부킹, 예약, 오버부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안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일날 취소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그런 걸 이제 오버부킹하는데 실제 국어 지문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버부킹이라는 단어는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근데 갑자기 의문이 들지 않아요? 다음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큰일 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근데 그런 일이 거의 없긴 해요, 확률적으로. 거의 그럴 일이 없어서 만약에 본인들이 비행기를 타봤다든지 뭐 해외를 가봤다든지 그러면 그런 이슈로 본인한테 걸린 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오버부킹으로 인하여 본인이 정말 운이 안 좋아가지고 걸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확률이 되게 낮습니다.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그냥 다른 비행기표 예매해 줍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닌 게, 다른 비행기를 예매해 준다는 건 내 시간하고 내 계획에 어긋난다는 소리가 돼버려서 아주 큰일이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버부킹을 엄청나게 많이 잡진 않아요. 아무튼 그 오버부킹이 너네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아니 뭐 이런 거면 좋잖아, 통해서. 아마 한 국어 지문으로 한 2017년인가? 2018? 2015년? 기출문제 안 봐봤니? 너 국어 잘하잖아. 오버부킹 뭔지는 아는데 지문에 없었어? 지문은 본 적 없어. 한 번도 본 적 없었구나. 실제로 다뤄준 적이 있었습니다. 수능인가 평가원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오버슈팅을 본 적 있어요? 아니.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본 적이 없어. 경제 지문에서 많이 다룹니다. 없어요? 오버부킹 지문 본사? 없어? 알았어. 대화가 잘 안 돼. 아무튼 뭐 수학에서 그거 안다고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자 근데 여기 써있네. 정원이 몇 명이래요? 340명이래요. 근데 몇 명이 예약했대요? 야가치 새끼들 60명을 오버부킹한 거예요 지금. 야, 이 새끼들 이거 배에 얼마나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그거일 때, 잠깐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340명인데 400명이죠? 이거 뭐예요? 400명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승선할 거예요? 승선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승선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확률이 10분의 8이라는 거죠, 한 명당. 그치? 그래서 이 400이 뭐가 되는 거냐면 시행 횟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게 n이 되는 거죠.
자, 그 이제 뭐야? 승선한 고객이 예약 고객만으로 뭐래요?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래죠. 간곡하게 비는 거죠. 간곡하게 비는 거죠. 지금 예약한 고객이 몇 명이에요? 400명입니다. 근데 예약한 고객만으로 정원을 초과하지 말래요. 그러면 실제로 승선한 고객이 몇 명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340명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예약 고객이 400명이니까 이제 물어봤어. 한 사람은 이렇게 다 물어봤어. 그랬을 때 그 고객이 나 승선할 거예요 라는 말하는 고객이 몇 명을 넘으면 안 되는 거야? 340명을 넘지 않을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겠죠. 340명을 넘지 않았어. 실제로 승선하겠다고 한 사람이. 그러면 정원이 초과되지 않은 거겠죠. 최저 점수랑 비슷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너네가 문제를 좀 참여해야지 요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텍스트로만 보면요, 내가 도대체 뭔 식을 만들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쌤이 이렇게 막 잡담 떠들잖아요. 이게 너네들한테 좀 상상이라든지 좀 이런 걸 좀 생각하라는 의미로 좀 전달해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서 소개한 거니까 요 식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항분포를 만들게 되면은 400, 10분의 8, 즉 5분의 4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정규분포를 만들게 되면요, 5분의 4를 곱하게 되면은 320, 그 다음에 졌다가 5분의 1 곱하면 64니까 8의 제곱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은 Z 깔고 2하 깔고 320 빼고 8로 나눠주면은 8분의 20이니까 8분의 20은 2분의 5니까 2.5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니? 잠깐 다시 한번 또 계속 연습. 머릿속에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 그려주시고 가운데 0하고 2.5 이하입니다.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습니까? 생각해야 돼요. 나중엔 이거를 너네 3초 내로 다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훈련하는 거야. 그럼 얘는 0.5에다가 0부터 2.5를 더해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2.5의 값은 0.4938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0.9938이 나오겠죠. 아, 그럼 뭐네. 99.38%의 확률로 99.38%의 확률로 400명이 예약하게 되면은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60명은 안 나타난다는 거죠. 너무 판타지 아니야, 이거? 그럼 진짜 그러니까 이제 오버부킹 해가지고 내가 뭔가 좆될 상황이 0.5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평생에 그거를 겪을 일이 거의 없어요. 오버부킹으로 인해서 너네 일정이 바뀔 게. 그래서 너네가 막 해외에 이제 나이 먹으면 너네 20살 넘고 하면 뭐 알바를 하든 뭐 직장을 다니든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나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해가지고 해외여행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가세요. 예. 많이 떠나세요. 예, 좀 저는 후회되는 게 나는 해외를 못 가요. 쌤이 해외를 간 게 지금 와이프 때문에 가요. 와이프를 만나기 전에 해외를 가본 적이 없어요. 예, 해외 안 가면 나를 죽이겠대.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매년 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막상 처음에는요, 이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내가 졸라 잘 사는 게 아니니까. 근데 내가 졸라 잘 살아도 이 여행 갈 때 수백 개 지는 게 나한테 너무 아까운 거야. 야, 수백이면 내가 그러고 보니까 돈 취미가 없구나. 내가 쌤이 뭘 좋아하지? 수학 문제집만 살 수 없잖아. 야, 그 수백만 원으로 수학 문제집 사면 내 인생이 너무 기부하잖니? 하나 있다. 야. 그 네이버 웹툰 쿠키. 근데 그거 한 달에 5만 원이면 충분하거든, 나한테.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막 수백만 원을 쓰니까 좀 너무 아까운 거야. 근데 이게 계속 다니다 보니까 확실히 다니는 게 좋더라. 좀 식견이 넓어진다고 했나? 얘네들은 저런 지능 속에서도 살 수 있구나. 뭐라든지.
아니면은 저런 환경 속에서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구나 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좀 감사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쟤네들은 저런 식으로 사고를 할 수가 있구나, 그럼 나는 저거 배워야겠다. 몰라, 난 좀 그런 걸 신경 쓰게 되더라고. 그리고 이제 좀 많이 이제 충격적으로 많이 다가왔던 게 그 박물관 같은 거. 쌤 박물관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쌤이 최근에 뭐 목표하는 진도는 거의 다 나갔기 때문에 좀 잠깐 좀 떨게요. 쌤이 최근에 파리를 갔다 왔어요. 파리를 갔다 왔었는데 와, 이거 장난 아니게 깨졌어요. 1년 동안 열심히 모았어. 파리를 갔어. 그래서 막 돈 많다 이게 아니고요. 1년 동안 열심히 모았습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씩 계속 모았어요. 쓸 거 안 쓰고 막 모아가지고. 근데 나는 사람들이 이제 파리 하면은 뭐 문화 막 이런 거 이제 막 얘기해서, 근데 쌤이 막 그런 거에 대한 감흥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파리를 갔을 때 막 그 얘기밖에 안 들리는 거야. 소매치기 많다, 치안 안 좋다, 밤에 싸돌아다니면 안 된다, 음식 맛 없다, 막 그리고 그 인종차별한다. 난 그거에 제일 겁먹었었어. 인종차별 당하면 어떡하지? 실제로 당했습니다. 근데 인종차별 당한 것도 웃겨요. 인종차별 뭐 하는가 뭐 어떻게 했더라? 이러면서 가는 거야. 이 씨발 새끼 올라가 그래서 쫄아서 가더라고. 우리 알죠? 해외 가서 인종차별 당할 때는 시옷 발음 나는 거 아무거나 다 외치시면 돼요. 뭐 시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아니면 뭐 짬뽕, 짜장면 뭐 이런 거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쫄아서 가더라고요. 통하더라고. 아무튼 뭐 그건 둘째 치고, 근데 쌤이 이제 그때 루브르 박물관을 한번 가봤었어요. 가본 사람 있나요? 루브르 박물관? 없죠. 근데 나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가 했어요. 국립중앙박물관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와, 진짜 내가 해외여행 다니면서 정말로 기억을 잘 안 남기거든요. 그냥 여행이고 아까 말했다시피 진짜 그런 거를 좀 배워오고 뭐 음식 같은 거 이제 맛보고 뭐 이런 거를 좀 추구를 했는데, 루브르 박물관 가고 이제 모든 게 다 깨졌어요. 진짜 만약에 본인이 파리 갈 일이 있으면요, 딴 거 다 못해도 루브르 박물관 한번 가보세요. 와, 진짜 난 인간의 허영심을 거기까지 가. 인간의 허영심이 여기까지 이제 미칠 수가 있구나. 허영심 알죠? 이제 내가 이제 허세. 와, 인간의 허세가 거기까지 갈 수 있겠구나. 뭐 우리나라 경복궁 째발이도 안 됩니다. 진짜 뭐 그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죄다 사람들이 석상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벽 위를 쳐다보면은 다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한번 가보세요. 와,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와이프가 놀랐대요. 너가 박물관 이렇게 2시간 동안 정말로 말도 없이 나를 버리고 너가 그렇게 구경만 하고 댕길 줄은 몰랐다고. 너가 다시 보인다고. 진짜 한번 기회 되면은 유럽을 갈 일이 생기면 정말 그 주변 건물이나 아니면은 박물관을 꼭 가보세요. 진짜 인간의 허영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와, 저렇게 돈지랄하고 저기다가 노예들을 저렇게 다 써 제껴가지고 저렇게 근사한 건물을 만들었고, 근사하단 말로 만들어. 봐봐. 진짜 한번 봐봐. 그리고 모나리자를 봤거든요. 모르겠어요, 모나리자. 아니, 모나리자 모르겠어. 아니, 봤어. 근데 진짜 뭐냐면 모나리자가 참고로 루브르 박물관이 또 어느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되냐면 국립중앙박물관 한 10개 붙여놓은 거예요. 진짜 커요. 진짜 큽니다. 좀 더 와닿게 얘기해 줄까요? 너네 고등학교 한 20개 붙여놓으면 돼요. 마을이에요, 진짜 루브르 박물관 거의. 근데 그게 원래 궁전이었대요. 그 몇십 명을 위해 가지고 몇십 명을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그걸 만들려고 노예 착취하고 이랬다는 거 아니냐. 와, 난 그거 보고 진짜 막 화도 많이 나더라고. 나 좀 이랬어. 나 그러면서 경이롭게 봤어. 경이롭다. 경이롭다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진짜 경이로워서 보는데. 진짜 쩔어.
거기서 직지심체 요절을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문 닫았더라고. 직지심체 요절이 그 우리나라 거 뺏어간 거잖아요. 난 그게 너무 보고 싶거든. 안 돼 있더라고. 너무 슬펐어. 그때 문 닫았어. 우리나라에 왔었나? 아무튼 그 쌤이 이제 모나리자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만해요. 이제 교실이란다. 강의가. 그러면요 여기 문이 있어 이렇게. 당연히 문은 열려 있죠. 이렇게 문이 열려 있어요. 문 열려 있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한 가운데 있어요. 한 가운데. 이렇게 벽지해가지고 아니 스케일이 너무 작아. 모나리자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가운데 기둥이 있어요. 이게 졸라 커요. 그냥 졸라 커. 졸라 커 그냥 졸라 커. 진짜 졸라 커. 졸라 큰데 여기 졸라 쪼매나게 있어요. 근데 진짜 사람이 진짜 수백 명이 여기 감싸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excuse me 뻑큐 하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 내 앞에서 딱 세우고 비켜 하면서 이제 와이프 딱 앞에 갖춰놓고 나 이러고 봤죠. 모나리자 여기서 이렇게 있어요. 요렇게 있어요. 그래서 인자한 미소를 눈썹 없이 인자하게 서 있어 계십니다. 별 감흥이 없더라고요. 잘 그렸다. 끝. 근데 좀 무서웠어. 뭐냐면 그 모나리자 볼 때요. 모나리자가 내가 어디에 서 있든 다 나를 쳐다보게끔 보인대요. 거기에 이제 황금비라는 거 이제 그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그 2차 방정식의 그 근을 가지고 이제 비율을 만들어서 하는 게 이제 황금비거든요. 그걸 토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모나리자가. 굉장히 수학적인 그림입니다, 얘가. 얘가 아닙니다. 이 그림이. 근데 이제 그거를 알고 내가 뭐 했냐면 여기 내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계속 날 쳐다보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이거 꼭 해보세요. 이 그림을 보고 막 그렇게 큰 감동은 없어. 감동은 없는데 이게 왔다 갔다 가면서 날 쳐다보는 걸 보고 있으면 좀 재밌습니다. 무슨 배 얘기하다가 뭐 어디까지 왔냐? 오버부킹 얘기하다가 이제 여행까지 얘기가 됐네요. 자, 미안합니다. 이제 확통만 되면은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결론 해외여행 많이 가세요. 지금 가지 마요. 오래 가면 뒤진다잉. 갈 거야? 가자고 해도 가지 마. 그 돈 등록금 하자 그래. 있어? 갈 거야? 갈 거야? 갈 거야? 가지 마 이씨. 공부해 이씨. 올해는 안 돼. 제발 가지 마. 제발. 올해만 참아. 수능 끝나고 가면 되잖아. 수능 끝나고 딱 12월, 딱 연말. 와, 멋있지 않냐? 그때 가. 가족끼리 손잡고. 대신 웃으면서 가야 돼? 울면서 가면 안 돼. 울면서 가지 말고 웃으면서. 별 얘기 다 하네요. 자꾸 잡담 떨고 싶어서 어떡하지? 이거 풀기 싫은데 제가. 자, 보자. 야, 어떻게 시작하지? 하지마 올해. 부탁할게. 여행으로 학원 빠지지 마. 학원 피해서 가. 여행. 제발 너네 맨날 어디 가잖아. 가지마. 또 이런다고 또 나 뭐라 하지 말고 오래만 참자. 아니면 7월 끝나고 그때 가. 수능 준비를 안 하면. 수능 준비를 안 해도 되면은 7월 끝나고 가. 그때는 학교 막 빠져도 괜찮아. 본인이 재수할 거 아니면.
어차피 추석 다 안 들어가. 근데 맨날 덥죠. 추석 들어간다고. 그리고 2학기 때 본인이 재수 안 하는 게 확정이 됐어. 그럼 2학기 중간고사 볼 때 꼭 OMR로 장난 한번 쳐요. OMR 이름 쓰잖아. 그럼 막 써보잖아 이제. 뭐 예를 들어 도라에몽 이렇게 쓰고 OMR 카드 물고기도 그려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지. 응? 막 일자로도 찍어보고 그 멋있잖아. 저 OMR 했을 때 딱 이제 뭐야 제출하기 전에 찍찍찍 이렇게 돼가지고 내면 얼마나 멋있어. 하고 싶잖아. 뭔데 못하잖아. 혼나니까. 아 이제 안 볼 사이야. 그리고 혼나도 웃으면서 끝나. 엄마 이런 것도 해봐야지. 도라에몽 썼다가 뒤지게 혼난 썰도 있긴 한데. 아, 내 실제로 도라에몽 쓰고 물고기 그렸었어요 OMR에다가. 불려가더라고. 난제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잠깐만 얘 하면 끝나죠? 이거 다행이다. 오늘의 목표는 얘였습니다. 자, 볼게요. 자, 정규문법 나와있고 문장 되고 정규문법 나와있네. 평균 표준 편차를 그냥 식으로 바로 준 거죠. 자, 그러면 확률 변수가 뭐네요? 무게죠. 자, 그럼 이제 뭐냐면 무게가 이걸 따를 거야. 자, 잘 봐야 돼. 이 문제 어려워. 잘 봐야 돼. 자, 이 회사에서는 신제품의 무게가라고 돼 있죠. X가입니다. X가 164g보다 작대요. 그럼 뭐로 판정하겠대요? 불량품으로 판정하겠대죠. 그럼 너네가 여기까지 읽으면은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불량품을 내가 된다. 회사에서 무게를 정했을 때 불량품으로 판정될 확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다시 무게가 164보다 작을 경우 불량품으로 판정한대죠. 그럼 무게가 X였으니까 이 X가 164보다 작았어. 그럼 이거를 불량품으로 판정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P만 딱 하면은 뭐야? 164보다 작을 확률인 거겠지? 근데 그게 뭐야? 불량품으로 판정될 확률로 볼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요 멘트까지 보면은 이게 불량품 판정이 나올 확률이 되는 거야. 불량품 글씨가 안 써진다. 판정 확률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래놓고 뭐라 돼 있어요? 하루에 2,500개의 신제품을 생산을 하겠대요. 그럼 2,500개니까 뭐야? 오, 되게 많네? 그럼 이항 분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겠지? n번 시행인 거니까. 그랬을 때 불량품의 개수가 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제. 자, 처음에 우리 x 뭐였어요? 무게였어요. 근데 문제 끝에는 불량품의 개수가 라고 나와 있죠. 그럼 얘가 x인가요? 아니죠. x는 무게였죠. 얘는 불량품 개수죠. 안 맞죠.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다른 게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량품 개수라고 나와 있는 것은 확률 변수 y라고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무게가 x니까요. 다르죠.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뭐 찾는 거야? y가 64개 이하일 확률이겠지. 그럼 이걸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건 y가 64개 이하일 확률을 찾는 거겠죠. 이거를 표를 가지고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표를 가지고 구하라는 건 뭐야? 얘를 표준화시켜서 풀라는 거지. 그럼 얘를 표준화하려면 뭐가 필요해? 정규분포가 필요하겠지. 그럼 정규분포를 너네가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불량품 개수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표준 편차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근데
이 문장을 보면은 2,500개를 가지고 하겠대. 그럼 이항 분포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이항 분포를 가지고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면 되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정규 분포하기 전에 B 쓰고 2,500콤마까지가 나오겠지. 그럼 우리가 구하는 확률이 뭐인 거야? 2,500개 중에서 내가 하나를 뽑았을 때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찾아내는 거지. 그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2인 거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얘로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은 이게 우리가 원하는 P가 되는 거겠지. MP 중에서. 그럼 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정규분포 만들어 얘에 대한 정규분포는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표준화 시키면 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럼 표준화를 시키게 되면은 어디다가 써야 되냐? 아, 미안하다. 좀 필기가 더러워져서. 자, 얘를 구하면은 P, Z. 자, 작가 쓰고 180 빼면 마이너스 16. 8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여 정규분포가 X에 대한 정규분포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항상 난이도가 높은 게 뭐냐면 확률 변수가 두 종류가 나올 때예요. 두 종류가 나올 때 너네가 이걸 다루는 걸 어려워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니까 또 머릿속에 그려주시면 좋겠죠? 마이너스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 그리고 가운데 0 체크하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체크해주고. 그럼 걔는 어떻게 찾으면 되겠어요? 0.5에서 0부터 2까지를 빼야 돼요? 더해야 돼요? 빼야겠죠? 마이너스 2하니까 그림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니까. 그럼 2는 0.48이라고 돼 있지? 그러면은 얘는 0.02가 나올 거고, 자, 이항 분포를 쓸 때는 소수점보단 분수가 좋습니다. 그래서 50분의 1로 적어줄게요. 자, 그러면 정규분포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럼 둘이 곱해주면 50이 될 거고, 자, 1 빼기 P 곱해주면 되니까 50분의 49 곱해주면은 49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얘는 7의 제곱이 될 겁니다. 이렇게 완성되겠지?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자, 얘는, 여기서 이제 표준화하면 되겠죠, 다시? 이게 Y에 대한 정규분포니까. 50 빼면 14, 7 나누면 2 되겠죠? 그래서 Z가 2 이하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연습입니다. 머릿속에 표준 정규분포표 그려주시고 2 이하 체크해 주시고, 그럼 0.5에서 0부터 2까지를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더해야겠죠? 그러면 0부터 2까지가 0.48이었으니까 얘는 0.98까지 나오겠죠? 네, 여기 다 그래프 나와 있으니까 방금 말이 이해 안 됐으면 이거 그래프 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복습하실 때. 근데 가능하면은 머릿속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 해서 쌤이랑 이제 정규분포 정말로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거 잠깐만 소개만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단원 제목이 뭐냐면 통계적 추정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진짜 찐 통계입니다. 찐 통계예요. 자, 찐 통계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너네가 통계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통계를 배우는 게 하나의 이제 미래 예측에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뭐도 있냐면 작은 걸 가지고 큰 거에 대한 특징을 알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너네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10대들은 10대도 투표권이 있죠. 10대 애들은 과연 어느 대통령을 뽑을까?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그걸 통계 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10대가 투표권 있는 10대가 전국에 한두 명이에요? 수십만 명이 있겠죠. 지금 당장 너네가 투표권이 있는 확률인데 너네가 지금 30만 명 정도가 되잖아. 그치? 그럼 그 30만 명을 일일이 다 전화해가지고 너 누구 찍을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어요? 아니겠죠? 다 못하겠죠. 어떻게 합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치? 인력을 써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너네 그 기계로 전화 오고 왜? 바로 끊어버리잖아. 아이 스팸 전화 이 개새끼들 이러면서 끊어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조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통계에서 원래 궁극적인 크게 두 개야. 첫 번째 미래 예측.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작은, 그러니까 이제 한 100명만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야. 100명만 조사를 해가지고 그럼 얘네들이 이 상태니까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거야. 뭐 몇 번의 대통령을 뭐 선호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거죠. 작은 걸 가지고 큰 걸 조사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통계는요,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통계가 뭐냐면, 아까 방금 문제도 2,500개였죠. 2,500개 하나하나 다 조사한 거예요. 거기서 평균과 분산을 낸 거예요. 아까 우리 최저 점수 계산했던 거 있죠. 응시생 1,000명 중에서 뭐 20명 뽑는 곳. 근데 거기 뭐라고 설명돼 있었냐면요. 1,000명에 대한 모든 아이들을 가지고 평균과 표준 편차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뭐냐면 1,000명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럼 1,000명 다 조사했던 겁니다. 거기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냈던 거예요. 근데 그건 통계에서 원하는 게 아니야. 통계에서 원하는 거는 1,000명이었어? 한 10명 가지고 10명 가지고 해서 물론 오차는 있겠지. 오차는 있겠지만 대충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거야. 이걸 조사하는 게 통계의 목적이란 말이야. 그걸 본격적으로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추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겁니다. 추정이 이제 예측해보는 거잖아. 그걸 배우는 곳이고 진짜 찐통계입니다.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막 등장하는 게 오차 막 이런 거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쌤하고 같이 얘기해 볼게요.